AI 역량검사 특강에 대해서 그때 한번 처음 들어봤을 텐데 좀 소감이 어땠어? 진짜 AI 시대에 AI 시대가 성큼 다가왔구나. 대비를 해야 되구나. 정말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AI 역량검사라는 게 일반 직종에 도입된 지는 오래됐어. 다양한 산업군이 있잖아, 그지? 너도 알다시피 뭐 IT라든지 ICT부터 시작해서 뭐 반도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무역, 유통, 수많은 또 일반 사무직, 나머지 이제 서비스업인데 사실은 서비스업이 굉장히 비중이 커. 모든 나라가 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지. 근데 이 AI 역량검사를 기업이 왜 도입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어떤 수많은 직업에 대해서 적성이라든지 직무 역량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가가 아니라,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 가늠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인사과 담당 직원들의 고충을 좀 덜어주고, 또 사람의 어떤 인사이트만으로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업종의 적성에 맞을 확률이 높다든지 이쪽으로 영향을 좀 펼칠 수 있는 잠재력이 좀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정도의 어떤 레퍼런스, 이런 차원에서 AI 역량검사가 개발이 된 건데, 자, 이게 근데 얼핏 봤을 때 서비스하고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왜 항공사에서 AI 역량검사를 실행할까? 사람이 판별할 수 없는 것을. 아니야, 사람이 더 정확해. 쌤 특강 그때 들은 거 맞아. 한 귀로 또 한 귀를 흘렸네. 자,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거를 기계가 판단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기계라기보다는 알고리즘이라고 할게.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 아무리 정교하다 해도 어떤 사람의 인사이트를 넘어설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이건 어떤 레퍼런스 같은 개념이야. 참고용이란 말이지. 그래서 일종의 참고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겠지. 그래서 사람의 판단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때로는 지원자가 나를 헷갈리게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향이고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이다 정도의 참고 자료를 인사과에 제공하는 그런 용도가 AI 역량검사의 기본적인 용도가 되겠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왜 서비스 직군에 도입이 됐느냐? 답은 간단해. 지난번 특강 때도 말을 했지만 퇴사율이 높아서. 그러니까 승무원의 화려한 어떤 부분, 유니폼이라든지 뭐 스카프라든지, 그지? 그리고 또 승무원 되려면 시청각 이미지 얼마나 좋아. 뭐 아나운서나 쇼호스트나 승무원들 그것도 화려해 보이는 어떤 그 전문성 있는 모습들, 잘 가꿔진 이미지 메이킹 되어 있는 그 화려한 이미지, 그 다음에 정돈되어 있는 보이스, 세련된 말투, 매너, 애티튜드, 거기다가 이제 화려한 어떤 승무원 복장까지 누가 봐도 선망할 수밖에 없는 그 화려한 모습만 보고 입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만만한 곳이 아니구나 라고 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면접 트레이닝만 빡세게 해가지고 진짜 항공사 타이틀을 획득하는 용도로 정말 좀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항공사 입장에서 굉장히 괘씸한 건데 또 그 사람 입장에서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지. 정당한 경쟁에서 공채를 뚫고 합격을 해서 그 타이틀을 가지고 본인이 또 예를 들어서 뭐 강사가 된다든지, 그지? 또 아나운서로도 전향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승무원이라는 어떤 항공사에 합격했다라는 그 이력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커리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아무튼 뭐 만약에 그 친구가 정말 배우 뺨치는 연기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청각 이미지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승무원의 어떤 직무 역량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다, 간파하고 있다, 그리고 면접관에게 착각을 줘서 합격을 했는데 난 딱 1년만 비행하고 내려와서 딴 거 해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입사를 했다. 본인도 본인 성향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난 비행을 오래 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난 반드시 승무원이 되고 싶어. 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꼭 그런 사람은 소수일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적성이 안 맞는데 화려한 모습만 보고 항공사에 이제 승무원으로 입사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 이게 나랑 안 맞는 거구나 해서 이제 퇴사하는 그 퇴사율이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사과 직원들이나 면접관들 입장에서도 시청각 이미지 중요하지. 항공사 이미지 너무너무 중요하지. 화려하고 멋진 사람들,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이미지가 다가 아니라 이미지는 한 부분일 뿐이야. 승무원 전체 역량 중에서 정말 작은 한 부분일 뿐이고, 정말 핵심적인 역량은 그치?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어떤 지킴이 역할, 그리고 또 외국인 승객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글로벌 마인드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그 힘든 비행 스케줄을 소화해내고 또 장거리 비행에서도 버틸 수 있는, 물론 뭐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 비행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피곤해. 우리가 여행 갈 때도 그지? 왔다 갔다 할 때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친구의 적성에 맞는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을 열심히 해서 자기 성찰을 해서 내가 승무원에 정말 잘 맞다고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지원한 지원자인지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면접만을 뚫기 위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 지원자인지 이런 걸 가리는 데 있어서 AI 영양 검사가 참고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도입한 게 아닐까 생각해. 너가 지금 20대 초반인가? 그지? Z세대라고 할게 그냥. 어쨌든 그 Z세대들의 퇴사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좀 어떻게 막아보겠다. 그래서 기존에 NCS도 있고 인적성 검사도 있고 그 사람의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컴퓨터가 기계가 인간에 대해서 점점 이해하기 시작한 이런 어떤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어떤 빅데이터가 늘어나면서 인간의 성향을 기계가 판단하는데 그 정확도 신뢰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AI 영양 검사 같은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쌤이 그렇게 생각해. 왜 대한항공은 온라인 면접을 볼까? 대한항공은 어쨌든 대기업이고 항공사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랑 합병까지 했기 때문에 메이저 중에 메이저 오브 메이저 메가 항공사라고 할까? 초슈퍼 울트라 항공사라고 할까? 아무튼 엄청 거대한 항공사가 됐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사이트를 좀 더 믿겠다. 우리가 어쨌든 면접도 3차까지 볼 수 있고 최종 면접까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사과 직원들과 그 다음에 대한항공만의 인사검증 시스템 같은 게 있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신뢰하기 때문에 아직은 AI 영양검사가 우리에게 더 혼돈을 줄 수도 있다 오히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도입을 좀 미루고 있는 것 뿐이지 난 언젠가 도입할 거라 생각해. 데이터가 충분해지고 신뢰성이 점점 올라갈수록 마다할 이유가 없지. 하지만 그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영양검사 대신에 온라인 면접 방식을 택했다. 어떤 불안전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적성에 안 맞아도 비행을 오래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치? 적성에 잘 맞는데도 불구하고 퇴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AI 영양검사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도 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 그래서 적성 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대한항공이 줬다라는 거는 난 오히려 어떻게 보면 AI 영양검사 같은 게 좀 부담스러운 친구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 대한항공 면접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나는 승무원에 합격되면 오래 다닐 수 있는 지원자다 라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 물론 쌤 뇌피셜이긴 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도입 배경 AI 영양검사가 왜 항공사까지 도입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 그치? 아까 뭐 대한항공 얘기도 잠시 했지만 어쨌든 저비용 항공사 LC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적 요소도 좀 메이저 항공사에 비해 작고 여러 가지 또 인사 시스템 자체가 본인들 판단하기도 좀 불안정하다 느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지원자들은 늘어나고 퇴사율은 늘어나니까 그렇게 이제 영양검사를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뭐 온라인 면접이 됐던 AI 영양검사가 됐던 지원자 입장에서 보자면 분명히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 이 직업에 대해서 거듭 말하지만 이 직업에 대해서 당신이 적합한 사람인가요를 묻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 지원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다들 자기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할 텐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절반 이상이 퇴사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도대체? 항공사의 어떤 일이 생각보다 뭐 힘들 수도 있지만 또 항공사 입장에서 보자면 지원자들이 지나치게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또 직무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뭘 모르고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면접 기준이 다 자꾸만 올라가고 기준점은 자꾸만 이제 높아지고 뭐 영양검사다 온라인 면접이다 자꾸만 까다로운 방식으로 변해가는데 지원자들은 또 자꾸만 몰리고 있어. 왜? 산업 구조 자체가 서비스업이 자꾸 팽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 내가 이 직업에 정말 맞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로, 의지로, 각오로 설명하는 게 아니야. 그럴 것 같으면 AI 영양검사 필요도 없어. AI 영양검사를 개발한 어떤 프로그래머들이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일까?
겨우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그렇게 힘들게 작업해서 그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어떤 최신 AI 기술을 탑재해서 그지? 생성형 AI, 심지어는 생성형 AI라는 거.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또 커스터마이징 되는 거. 이 AI 역량 검사를 각 기업에 맞게 서비스면 서비스하는 직군에 맞게끔, 뭐 금융업이면 금융에 맞게끔, 그 다음에 제조업이면 제조업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다 넣었는데 굉장히 정교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공사에 이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시청각 이미지,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각오, 지금 현재의 마음가짐 이런 걸로는 점점 합격하기 힘들어질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할까? 이 시점에서 뭐가 필요하지? 경험이요. 그렇지. 경험적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본인만의 판단으로 스스로 자기 객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자기 합리화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스스로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지원자들은 다 걸러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업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조금 프리미엄 서비스, 그 다음에 좀 까다로운 서비스업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를 할 때 걸리는 클레임과 품격 있는 서비스가 진행되는 그런 장소에서 뭐 7성급 호텔이라고 얘기할게. 두바이의 어느 화려한 호텔에서 클레임을 걸렸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 같은 서비스지만.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행하니까 좀 더 좋은 간접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절대로 마다하지 않고 과감하게 그런 경험을 좀 쌓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고깃집 아르바이트나 일반 뭐 뷔페라든지 이런 아르바이트 경험이 의미 없냐? 그건 아니지. 또 이제 서비스업이라는 게 분명히 접시도 닦고 음식도 치우고 또 진상 손님을 또 응대하면서 또 내가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있는 게 좋지. 하지만 밑바닥부터 높은 등급까지 다양한 그레이드의 어떤 서비스를 경험을 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비스 마인드지. 서비스의 어떤 기본 개념부터 해서 기초부터 해서 품격 있는 서비스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경험을 근거로 어필되는 지원자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아닐까. 그걸 위해서 항공사들이 계속적으로 검증 절차를 까다롭게 가져가고 있고, AI 역량검사라든지 다양한 어떤 방식의 인적성 검사라든지, 사실 그전에 NCS가 있었지만 NCS는 좀 공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이제 항공사에서는 AI 역량검사 같은 게 좀 더 보급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AI 역량검사, AI라는 거는 특히나 생성형 AI라는 개념은 빅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학습을 계속하고 그 정확도는 신뢰도는 점점 올라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면접 준비뿐만 아니라 이건 기본이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항공과들도 많이 배웠고 앞으로 네가 또 계속 배우겠지만, 하지만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간접 경험들을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쌤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결론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